그러면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 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달러를 가지고 있죠. 가장 큰 이유가. 그리고 이건 기축통화라는 거. 그리고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 원은 기축통화가 아니죠. 기축통화는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석유, 오일을 달러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거를 자기네를 기축통화처럼 쓰려고,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도 이제 그 기름을 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 이중 무역 전쟁을 하는 것도 있죠. 어찌됐든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찌됐든 미국은 달러를 계속 찍어낼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이 되죠. 우리 해외여행 갈 때도 달러로 먼저 환전을 하고 그냥 달러로 들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든 뭐 동남아든 유럽이든 남미든 어디로 가든 미국 달러는 다 통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 전세적으로 이 달러의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한국 원을 봅시다. 우리나라 돈으로 저기 어디 동남아 가서 우리나라 돈 내밀고 콜라 한 병이라도 사려고 해보십시오. 물론 뭐 한국 돈 받아요 뭐 이런 데도 있으니까 근데는 뭐 한국 돈으로도 살 수 있겠지만 저기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저 멀리 우리나라랑 좀 교류가 없는 그러한 지역, 그런 해외여행 갔을 때 과연 달러 가지고 달러로는 콜라를 살 수 있지만 우리나라 돈으로는 콜라를 못 사겠죠. 그 말인 즉슨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막말로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달러를 찍어내듯이 우리나라 은행이 돈을 막 5만 원권을 막 뽑는다고 찍어낸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게 결국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못해 부도가 나게 돼버리면은 베네수엘라나 뭐 그런 그리스 사태처럼 우리나라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휴지 조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예를 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2008년 그때 완전 훅 꺾였죠. 그때 달러를 많이 양적 완환을 해서 달러를 많이 찍어서 결국에는 이 주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찍어낸다는 것은 금리를 낮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미국 주식은 계속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08년도에 이렇게 꺾이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이 되는 겁니다. 미국 100년간의 주식 기록을 봤을 때 결국에는 우상향입니다. 뭐 그 안에 자세히 보면은 뭐 90% 경제 대공황 때는 90%까지도 떨어졌었고 하지만 회복했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도 뭐 몇십 프로 떨어졌지만 결국에는 회복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존버만 하면은 분할 매수해서 존버만 하면은 결국에는 돈을 벌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러한 오랫동안의 이런 우상향의 기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우상향인 것처럼 걔네들은 주식에 대한 그런 탄탄한 믿음이 있어서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부동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산에. 근데 미국 사람들은 주식의 비중이 굉장히 더 높다는 겁니다. 부동산보다도. 그건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향에 대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뭐 S&P나 그 다음에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초우량주들 시가총액으로 해서 뭐 10위권 안에들은 뭐 더 하면은 5위권 안에들은 그 기업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이죠. 그거를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을 때는 잃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결국에는 내가 죽기 직전에 파는 거가 최고의 위너가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부자로 살 수는 없는 거죠. 부자로 죽을 수는 있어도 부자로 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이제 팔아주고 저점에서 사줘야 되는데 언제가 고점이냐? 이게 더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면 이거가 막 반토막 날 수도 있고,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처럼 경제위기가 왔을 때 뭐 반토막 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고점, 이제 꺾이는 시점, 이때가 언제냐? 이거를 파악하는 거가 이제 이번 강의의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그거의 시그널은 결국에는 미국 중앙이나 이제 줄여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입니다. 금리를 인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를 계속 찍어낸다고 했었죠. 근데 달러를 더 이상 찍지를 않고요.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건 달러를 다시 이제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금리는 왜 인상하느냐? 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다고 하면은 그런 양적 완화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다시 언젠가는 올려야 되는데 그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이 바로 주가가 폭락하는 시기인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를 이게 언제 올릴 거냐의 그 시그널을 보는 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제 뉴스를 계속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은 주식 경기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은 언제 꺾이느냐? 그거는 바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인데요. 지금까지 증시는 계속 호조를 보이는데 연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지금 양적 완화를 함으로 해서 억지로 끌어올리는 거다. 하지만 지금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미래의 경기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렇게 연준에서 계속 얘기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래프가 이게 아니라 더 급등을 하게 되고 이 급등한 만큼 거품이 끼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연준은 인플레를 원하는데 아주 급등하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는 걸 원합니다. 급등하는 걸 원치 않아요. 버블이 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적 완화,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낮추고 또는 낮춘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버블이 끼지 않기 때문에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계속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겠다라는 시그널은 뭐냐면은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낙관론으로 바뀌는 말을 할 때 그때는 이제 곧 금리를 올리겠구나. 금리를 올라가면은 결국에 주식은 조정을 받게 되겠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증시 그다음에 연준의 그 관련 뉴스를 항상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느 날 연준이 계속 안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 코로나도 이제 끝났고 경제가 회복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그때가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